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제, 그리고 과목 개설 및 수강생 편성, 시간표, 그리고 대한교육 위탁학생 출결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먼저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 학교 교육과정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과정 등록하기 전에 간혹 가다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놓칠 수 있는 게 바뀐 게 있고요. 또 놓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바뀐 건요.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등록에서 학교 유형 설정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학년이 다 1학년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학점이 서로 달라도 선택 과목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학점이 다르면 선택 과목으로 묶을 수 없는데 이제는 학점이 달라도 선택 과목으로 묶을 수 있고요. 물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입학생 학교교육과정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 다만 권장사항입니다. 다만 1학년 학생들은 가급적 입학생 학교교육과정 등록을 하면 좋은 게 입학학생, 그러니까 올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들어 이수해야 되는 이수 학점 계산을 하려면 이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는 학교 유형은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아마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직업과정 위탁 학생이 있으면요. 예, 우리는 일반계로 등록하시면 안 되고요. 직업계열학과 운영 일반고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직업 위탁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이 나중에 자료를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자료가 실무과목, 즉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듣는 과목들을 갖고 오는데 이게 일반고로 등록을 해놓으면 얘네들의 과목을 저희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일반계 고등학교이지만 일반고이지만 직업과정 위탁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학생들의 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학교를 직업계열학과 운영 일반고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학교에 직업과정 위탁 학생이 없다. 우리는 그냥 위탁 학생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학교 원래 원 유형대로 설정을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등록과 검증에서 먼저 학교에서 꼭 해주셔야 될 거 입학학년도 2025학년도로 조회놓고 학교 유형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먼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요게 학년도가 2025 이렇게 놓고 학년이 좀 달랐는데요. 올해는 해당 학년도가 기준입니다. 2023학년도 1학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의 입학생들, 2024학년도 입학생들, 2025학년도 입학생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입학 학생들에 대한 학교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과정 등록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올해 우리 학교 1학년에 대한 입학생들에 대한 게 학교 유형이 뭐다. 직업계열학과 운영 일반고 뭐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탁 학생 없다? 그러면 일반고를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우리는 특목고다. 그러면은 특목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특성화고, 그러면은 특성화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유형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 공통 과목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 3년치에 대한 편제를 쭉 등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 국어 과목에 어떤 과목 선택하는지 그리고 듣는지 수학은 어떤 걸 듣는지에 대해서 쭉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올 1학년 학생들이 3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선택하고 배우는 과목들, 뭐, 기본, 어떤 걸 이제 쭉 우측에 이미 몇 가지를 등록을 해놨어요. 이런 형태로 학생들을 나중에 교육과정 편제를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히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고교 확정제에 대한 이야기도 쭉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다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학생이 최소 192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1학점 수업량은 16회고요. 2, 3학년들은 수업량 17회. 예,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5조 3에 따라서 졸업의 기준을 학칙으로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마 관련된 연수를 받은 선생님께서는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졸업의 기준을 우리 학칙으로 어떻게 정할 거다라는 거를요.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쭉 이렇게 되신다 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좀 차이점은
교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 원이 따로 다른 쪽으로 흡수가 보통 교과 쪽 다 흡수가 됐고 두 번째 전문 교과 2가 다시 전문 교과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쭉 이렇게 학교 성격은 보시면 되고요. 교과 선택격. 그래서 학교 유형 정보 설정 쭉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그리고 학교 공통 과목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입학생 교육 과정을 내가 우리 학교는 이걸 다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해당하는 학생들이 듣는 모든 교과를 다 여기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전문 교과는 예전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듣는 편지에 따라서 교과를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과목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은 예전에 여기에 학생 선택 학점수, 학생 선택 과목 수 이런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 선택 과목들이요. 학점이 다르면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선택 과목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학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학점만 맞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편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 과목에 대한 얘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공통 과목 학점을 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목을 등록을 했으면 학교 공통 과목에 대한 학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올해 1학년 학생들의 국어가 공통 국어인데 얘는 1학기 때 4학점, 2학기 때 4학점, 과목을 등록한 데 학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문학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 이 학생들이 올 1학년 학생들은 이 문학을 2학년 때 2학기 때 3학점을 듣고 그리고 독서와 작문은 2학기 때 3학점을 들을 거다. 그리고 화법과 언어도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얘는 3학년 1학기 때 3학점 뭐 이렇게 들을 거다. 그리고 직무 의사소통과 문학과 영상 뭐 이런 거는 다 3학년 때 들을 건데 선택 과목으로 들겠다. 뭐 이렇게 학점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입력했으면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과목 등록하고 학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군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학점이 기준으로 오타가 좀 있네요. 선택 학점의 기준으로 선택 과목의 학점 총합으로 총합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기준으로 선택 과목의 학점 총합이 같으면 선택국과 운영이 가능하게끔 나이스키는 개선되었는데요. 이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공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군에 관련 개선 기능 개선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택 학점수에 학생이 선택 학점 입력하고요. 학점이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선택 과목 등록이 운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표 구현은 뭐 2차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좀 더 보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군을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선택 과목군에서 과목군을 했으면 선택 과목군 여기서 6학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그래서 옆에를 보내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과목 편지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편성을 하시고요.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지금 드리는 것은 입학생 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요. 교육 과정 편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편성표로 하는 거고 좀 이따 할 편서는 실제 나이에서 운영되는 거다. 두 가지를 형태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록하고 나면 나중에 편지할 때 여기 입력한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그런 다음에 검증하시고요. 검증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조회하셔가지고 나중에 승인 요청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으로 업무 승인 과정을 거쳐서 결제를 완료하시면은 요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요. 학생별 교육과정 이수 현황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다 검증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입학생 교육과정 조회해서 뭐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내용들이 조회가 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서 이수 현황 조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입학생들의 이수 현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얼마만큼 학점이 개선되어 있고 이 학생이 이수 중인 학점 그리고 이수 완료 학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우리가 운영할 때 이 학생들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졸업을 기준을 학칙으로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칙에 우리 몇 학점 이상으로 뭐 나와 있으면은 이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수, 그리고 무엇을 더 들여야 돼, 어떤 과목, 어떤 몇 학점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연항 조회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학생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목과 학점, 그리고 창체에 대한 것까지 모두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입학생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수 완료 학점이라는 것은 이 학생님이 말 그대로 지난 학기 혹은 지난 학년도에 이수한 학점에 대한 총계 합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수중 학점은 당해 연도 현재 학생이 편성된 현재 등록 기준 이수 학점 합계고요. 이수 예정 학점은 미도래양, 그러니까 앞으로 입학한 미도래, 앞으로 얘가 편성한 과목의 기준 편성 과목에 대한 이수학점 합계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학생들이 학점 이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없도록 저희가 상담에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교육과정 편제 등록은 방금은 편제표를 여기서 등록한 거고, 실제 편제표는 거 여기 편제 및 과목 개설. 즉 입학생이 등록했다 해서 저희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과목을 개설하고 이 과목의 학생들을 수강 편성하기 위해서는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 우리가 과목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편성에 대한 내용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하고 아까 보통 교과, 뭐 전문 교과로 나눠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교과 1이 보통 교과에 흡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문 교과 2가 전문 교과라고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창체 같은 경우는요, 하나가 빠졌죠? 봉사활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교육과정 편제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다른 영역에 포함돼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편제편 등록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범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쭉 있는데 가장 큰 틀을 하면은 평가가 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보통 교과는 기본적으로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이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교과는 선택 과목 포함해서 거의 5단계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큰 무리는 없는데, 단 사회하고 과학의 융합 선택은 성취도, 석차 등급 산치하는 그냥 5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계속 예술체육 쪽 그리고 과학탐구는 성취도 3단계고요. 석차 등급 산출하지 않고, 교양은 패스페일이고,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5단계 5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등급이 다시 부활했고요. 2021학년이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에는요, 수행평가 영역하고 반영 비율도 대전형에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영역 명칭은 나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성적 처리 유형은요, 등록한 학교에 따라 성적 처리 유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을 일반고 학생이 수강하면, 예전에는요, 진로 선택감으로 해서 그냥 3단계였는데, 성적 처리 3단계인데요. 이제는 특목고 성적 산출 방식이 적용이 되면서 5단계 이렇게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용들, 성적, 교과하고 이런 내용들 이렇게 평가 방식도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특목고 계열 선택 과목으로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요거를 우리가 일반고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은요, 성적 5단계 5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편성할 때 성적이 약간 이전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학생들한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에 대한 과목, 이제 어떻게 등록하냐라는 건데요. 예전에 이미 다
작년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요. 예, 학과 선택하고 뭐 쭉 학점 등록하고 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학점을 입력하게 되면 시수는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저급하는 고등학교 1학년하고 뭐 이런 거 특성화고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요. 학점당 16회, 그리고 2, 3학년, 일반고 2, 3학년, 뭐, 이런 경우는 학점당 17회를, 예,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편제 및 시간 배당에서 조회를 하실 때 과목들을 등록하고, 먼저 1학년 학생들을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로 등록하겠다. 영어라면 공통 영어. 그래서 선택하고, 편제 선택하고요. 과목 선택하고 학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1학년은 영어가 4점이다. 4를 하게 되면 시수는 자동 16으로 해서 4 곱하기 16에서 64가 되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 편제가 이렇게 등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성적 처리 유형까지 웬만하면 다 등록이 됩니다. 1학년은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2학년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한다. 예, 수학에서 수학 1이라는 과목을 등록하겠다. 그러면 학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예, 학점 얘는 수학에는 4학점 되면 얘는 4 곱하기 17에서 68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보면 예, 과목이 등록되고 성적 처리 용도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과 2, 3학년이 다르게 등록이 된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2, 3학년과 그리고 1학년에 대한 것은 크게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대상으로 1학년 같은 경우 보통 교과는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되고요. 2, 3학년 같은 경우, 2, 3학년의 경우에는요, 예, 보통 교과는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래서 이렇게 좀 선택이 약간 하나가 더 늘고 줄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교과 등록하는 방법 방금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쭉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교육 과정에서 등록하는 방법들은 예, 예. 과목 개설에서 할 때 고시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다 등록된다라는 게 좀 전에 제가 클릭하고 했을 때 과목명 클릭하고 학점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고시 과목은 고시 과목이라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고시 과목이라는 건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시 과목을 했을 때 얘네들은 내가 등록하고 나면 성적 처리 수정하려면 과목명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편제나 과목 명칭을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성적 처리 유형을 수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시 과목 같은 경우는요, 예, 성적 처리 유형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교과와는 특목고로 학교 유형을 특목고로 설정하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2, 3학년, 2, 3학년이겠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요, 만약에 전문교과와, 그러니까 2,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특목고를, 예, 특목고 과목을 개설하고 싶다 그러면 고시 외 과목으로, 예, 등록하시면 됩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해서, 예, 특목고 과목이 나타나지가 않으면 보통 교과하고 전문교과 2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에 내가 전문교과 1을 등록하고 싶다. 예, 보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화과학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화라는 과목 중에서 물리라는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문교과면 물리학 실험이라는 게 있겠죠. 이렇게 전문교과 1이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1을 등록하고 싶으면 이렇게 고시 외 과목으로 조회를 하셔가지고 과목을 선택하고 우측에서 학점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학점 입력하고 성적 처리 유형을 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 3학년 같은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특목고 전문교과 1의 과목을 개설할 때는 이렇게 성적 처리 유형이 예, 3단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자동적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정을 예,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예, 저장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전문교과를 등록하는 특목고 과목을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공동교육과정 제일 중요
꼭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게 공동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은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학년하고 1학년이든 2, 3학년 동일합니다. 예, 화학 2를 선택했는데 얘가 공동교육과정이다. 그러면 학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공동교육과정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 주셔야 돼요. 등록 후 수정이 안 된다는 말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편지에서 과학에 예를 들어서 물리학 2를 2학년 내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겠다. 3시수로. 예,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예, 확인 눌러주시고, 예,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 물리학 2라는 공동교육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가 좀 전, 과목을 명칭을 클릭하게 되면은 예, 요 공동교육 과정이 예, 비활성화돼서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을 공동교육 과정 한번 등록하게 되면은요, 예, 수정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공동교육 과정은 처음에 등록할 때 과목 유형과 그리고 과목 성적 이런 것들을 꼭 잘 확인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동교육 과정을 잘못 등록하면요, 그냥 처음부터 아예 과목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은 진로 선택으로, 예,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해주시고요. 예, 2, 3학년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거의 2, 3학년들이 많이 하는데 1학년도 만약에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5학년 2, 3학년 대상 공동교육과정은 진로 과목으로 편성을 해주시고요. 2025학년도 1학년 대상 공동교육과정은 교과 편제, 융합선택, 그러니까 교과 편제에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융합 선택 과목을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해당 공동교육과정은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이면 진로 선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은 2학년하고 3학년은 같이 당연히 수강할 수 있지만, 뭐 당연하게도 2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같이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2, 3학년과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하다시피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은 1학년 대상으로만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성적 산출 방식입니다. 2, 3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이렇게 3단계, 성취도 3단계로, 예, 공동교육과정, 예, 혹은 5단계로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진로 선택으로 될 때는요. 그런데 2022 그러니까 2025학년 1학년 학생으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성취도 5단계,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속차 등급은 예, 산출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 2, 3학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좀,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공동교육과정 미이수자는 삭제하지 않고요. 다만 2, 3학년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 미이수자는 성적 산출 대상이죠. 그러니까 수업 시수 3분의 2 이상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요. 삭제하지 않고 그냥 성적 산출 대상에서 빼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성적 산출 대상이 아니니까 생기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근데 1학년일 경우에는요. 미이수자는 미이수자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따라 적용이 되고요. 출결 미달로 미이수란 정보가 생기부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출결 미달로 미이수인 학생이 보충 과정에 참여하면 미이수 과목이 이수로 바뀌고 이때 최소 성취 수준 추가 학습 결과에 따른 생기부 기재 방식에 따라서 생기부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무슨 뭐 추가 학습 이유 받아서 뭐 출결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뭐 이수화 뭐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공동교육 과정을 듣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출결을 잘 참여 안 하면은 그 내용이 생기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 공동교육 과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작년하고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등록을 해주시고요. 편지에서 뭐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실수들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 자율활동 뭐 12, 예를 들어 봉사 3, 동아리 뭐 17, 봉사 2, 진로 17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2학년, 2, 3학년들은요. 그렇지만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예. 2, 3학년을 보면 자치 자유 이런 거 보면은요.
창의 1학년 학생들 보면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에서 아까 봤듯이 2, 3학년에 있는 봉사가 1학년에는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1학년은 봉사활동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학년과 2, 3학년이 좀 다르고요. 최종 학점은 예, 전체형의 실수가 합산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이 1학점 17이나 혹은 16보다 작아도 다 입력되고 계산은 다 모든 것들을 합쳐서 계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현재 및 시가변을 수행해서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시 외 과목의 교양 과목의 과목 구분을 진로 선택에서 일반 선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확인창이 나타나므로 과목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게 어떤 거냐면 통일시민교육 같은 건데 혹시나 우리 학교에서 통일시민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2, 3학년인 경우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고시 외 과목을 할 때는요. 저희가 진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통일시민교육은요, 일반 선택으로도 저희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선택을 놓고 저장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해당 과목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를 제외해서 일반계에서는 진로 선택으로, 예,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일반 선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성적 처리 유형이 바뀌어요. 성취도 5단계, 속차 등급 9등급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고시 외 과목을 할 땐 진로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성취도 3단계 진로 선택으로 바꿔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시 외 과목을 교양 교과 뭐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될 때 과목 구분을 진로 선택에서 일반 선택으로 변경해야 될 때 그것이 정말 맞는지 꼭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이제 과목을 삭제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편제한 과목을 삭제할 때는요, 과목 개설 또는 성적 입력한 경우에는 모두 삭제하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편제를 다 입력을 했다. 편제 같은 경우를 다 입력을 했으면은요, 예, 나중에 이제 예, 이 편제를 다 입력을 했으면 확인 및 승인을 통해서 예, 마감을 하신 다음에 예, 결제권자 만료를 마감한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쭉 다 편제까지 하고 확인 및 승인해서 조회를 하셔서 내가 다 이상 없이 다 입력했다. 그럼 여기서 마감 누르고 승인 요청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인 요청까지 다 하게 되면은요, 과목 등록 및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수와 학점은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서 승인받은 교육과정 편제표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편제표하고 다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입력한 편제표가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편제표하고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편제를 정말 여러 번 수정을 합니다. 저희 학교도 꽤 많이 수정을 하기 때문에 편제 버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이게 업무 담당자하고 입력하는 사람이 약간 다를 경우에 혹은 입력할 때 버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최종 버전으로 입력이 안 되고 엉뚱한 버전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게 내가 우리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한 편제표인지 꼭 반드시 확인하고 편제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제가 다 등록이 됐으면 이제 과목 개설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교육과정 등록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선택 과목군을 편성을 할 때 학점이 달라도 학점이 서로 달라도 묶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군 편성할 때는 조회한 다음에 해당 학년에 조회하시고 행 추가해서 과목군 명칭을 입력하고 여기 입력하고 그리고 이 과목군에서 몇 학점을 학생들이 선택할 거냐, 학점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술교과 선택군이란 걸 과목군을 만들고 얘네들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는 학점, 3학점이라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예술교과 선택군에 제가 음악 연주와 창작,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이런 3개의 과목을 넣어놨고 이때 음악 연주와 창작은 1학점, 음악 감상과 비평은 2학점, 미술 감상과 비평은 3학점을 입력할 때 학생들이 여기서 3학점을 선택해야 되니까 어떤 학생은 미술 감상만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음악 연주와 창작 그리고 음악 감상과 비평 이 2개 과목을 같이 선택해서 3학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학점이 다르지만 이 학점을 묶어서 선택 과목
운영을 하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다만 시간표를 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묶여서 세트로 잘 만드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군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의실 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강의실 관리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 강의실, 물리적 강의실은 우리가 반정보 관리에서 등록한 반이 기본적으로 강의실로 잡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학생들이 이동 수업하는 강의실을 여기다 추가해 놓을 수 있죠. 미술 강의실, 음악 강의실, 혹은 미술실, 음악실, 체육관도 등록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행추가하셔서 학년도 주요 과정에서 강의실을 뭐 체육관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정렬 순수하고 정원 보안, 체육관 정원 뭐 수업 한 번에 40명, 30명이다. 이렇게 놓고 저장 눌러주시면 체육관도 강의실로 잡혀서 수업 배정할 때 체육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강의 그냥 이걸 안 쓰고 그냥 시간표에는 그전 물리적인 학생들 반이 포함되어 있는 강의실만 입력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혹은 우리는 실제 아이들이 수업하는 강의실에 다 입력할 거다면 다 등록해서 운영하셔도 되고요. 학교에서 선택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등록하고 나면은 과목을 개설해 주시면 되죠. 그죠? 과목 개설해서 뭐 보통 과목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목 개설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학년에 제가 등록한 편제들이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먼저 맨 첫 번째 칸에서 과목 예를 들어서 음악 연주와 창작을 누가 수업할 거냐 과목을 선택하고요. 이 사람은 뭐 교원 7이나 사람이다. 그리고 음악 연주와 창작은 어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 이제 어디에서 수업할 거냐라는 거죠. 강의실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니까 음악실에서 하겠다. 음악하고 그러면 다 밑에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내용들이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그러면 과목이 하나 개설이 된 겁니다. 나중에 제가 과목을 개설하고 나면 이 과목 개설에 대한 음악 연주와 창작에 대한 교사 07이라는 사람에 대해 권한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목을 다 개설하고 난 다음에 업무 담당 선생님은 여기 사람 이름표 요 모양을 클릭하고 기본 메뉴에서 권한 관리에서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를 해서 여기 담임 편성에서 과목명 교과목을 클릭하고 조회를 누르면 제가 업무 담당자가 개설한 과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내가 개설한 과목들을 선택하고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 작업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결제권자 누구누구로 결제할 거다. 그리고 내용 결제자 선택하시고 결제자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내용 입력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상신을 올리셔야지만 이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과목을 개설한 교과 선생님이 온전히 권한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편지해서 과목 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업무 승인까지, 권한 상신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과목을 2명의 교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면 예를 들어서 미술 창작과 비평을 2명의 교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원 08호 07호면 2명을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의실 하시고 저장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과목을 2명이 들어갈 땐 2명 교사도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과목을 개설해 주시고 돼요. 시간표에서 과목별로 조회시 개설된 교과의 전체 시간표 등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시간표가 조회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 과목이 어떻게 전체 시간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과 담당 교사를 변경하려면요. 변경 교사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직 지금 과목을 개설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삭제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교사명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누구를 바꾸겠다. 이렇게 바꿀 교사를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03으로 바꾸겠다. 08로 바꾸겠다.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과목 개설한 교사가 여기서 바로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서 교과 담당 교사하고 강의실이 편성되면요. 이 OMR 코드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과목 코드 탭에서 과목 코드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과목을 개설하고 나면 수강생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인데 먼저 가장 많이 쓰는
1학년 아이들한테 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괄 과목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괄 과목 등록은 제가 성적 처리 미리 해가지고요. 어, 일괄 과목 등록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해당 과목에 편성된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일괄로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1학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강의실에 소속된 물리적인 강의실, 그러니까 1반, 2반 이런 물리적인 반에 소속된 학생이 그 강의실에 개설된 과목의 수강생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1학년 같은 경우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일괄 등록하면 전부 다 편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목별 편성이 같은 경우는 2, 3학년 같은 경우가 되겠죠. 선택 과목별로 아이들을 묶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을 조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악 연주와 창작이다. 그럼 이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 예를 들어서 5번이라는 1학년 일반 학생이 신청을 했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2반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할 수 있겠죠. 2반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 6번이라는 학생하고 이 사람이 선택했다면 위로 올려서 저장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학생들을 등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편성일 때는 거의 저희가 선택 과목별 위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별 수강 과목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생이 오는 경우에 많이 저희가 썼던 건데요.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이라고 눌러놓고 하면은 이렇게 학생을 조회해서 이 학생이 미편성 과목에서 해당 학년에서 이 학생이 아직 과목에 수강 학생으로 편성이 안 된 과목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선택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요. 올 1학년 같은 경우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따라서 학기 중 전입생의 과목, 학기 중에 전화가 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학생들은 절대로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학기 중에 전입 오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학적 전입 관리 요 메뉴가 있습니다. 학기 중 전입생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반드시 수강 과목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기 중에 전입생이 왔을 때는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에서 1학년 학생들은 수강 과목 편성을 해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학적 메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많이 큰 작업이 힘이 들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런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학급 단임 교사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담임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괄로 1학년은 등록했는데요. 주로 우리가 학급 담임들한테 자율, 진로, 동아리 뭐 이런 거를 일괄 등록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편성하고 과목 개설할 때 1학년, 뭐 2학년 이렇게 될 때 이렇게 2학년에서 과목 개설할 때 먼저 담임 일괄 등록에서 요거를 선택하고 저장하게 되면 1학년 담임들한테 자율 진로 봉사활동 일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단 이거를 할 때 해야 될 거는요. 학교에서 때로는 진로 활동을 진로 선생님한테 과목처럼 교과목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먼저 반드시 담임한테 일괄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 업무 담당 선생님한테 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에게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 돼요. 담임 일괄 등록은 모든 담임에게 청체권 과목이 등록되는데 사전에 다른 선생님한테 등록돼 있으면 안 됩니다. 해당 교과목 어떤 거라도요. 그래서 꼭 요걸 하시기 전에는 먼저 담임한테 먼저 등록하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을 일반 교과처럼 운영하는 학교는 자율활동을 개설하고 수강 편성할 때 뭐 쭉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간표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등록하고 나면은요, 이제 시간표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기초 시간표 관리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아까 강의실을 등록하고 강의실에 과목이 등록되어 있더니 강의실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실 이런 것을 실제 운영되는 강의실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학년에 뭐 쭉 이게 기초 시간표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시간표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초 시간표에 등록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 기초 시간표에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기초 시간표에 직접 입력하는 거,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그래서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게 있죠. 기초 시간표에서 가져오는 방법. 그래서, 어디, 몇 학년, 뭐,
원본 뭐 이렇게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이냐 뭐 이렇게 예, 조회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일 예, 우리가 컴시간 같은 거 많이 쓰죠. 컴시간에서 만든 거를 파일을 양식 내려받고 거기다 입력하는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기능 개선된 건데 저희가 시간표를 두 개, 세 개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에서 여기서 추가해서 기초 시간표, 또 다른 기초 시간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시간표에 직접 입력하는 거는 드래그 앤 드랍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갖다가 입력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초 시간표 직접 예, 드래그 앤 드랍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 입력하고 나면은요, 예, 검증하고 반영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지금은 저희가 요 다음 단계인 검증 및 반영을 검증해도 뭐 다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렇게 검증할 수가 있고요. 물론 검증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예, 실제 예, 이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검증해서 에러가 나타났다고 실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 학교에서 봤을 때, 예, 검증이 나타났지만 실제 학교에서 뭐 이게 동시 수업이나 합반 수업 때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나타난 메시지를 잘 확인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초 시간표에서 예, 전체 시간표 관리에서 보시면은 참고로 저희가 전체 시간표에서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시간표 정보 설정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면 기초 시간표 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수업 추가, 점심시간 추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심시간 추가를 해서 우리 학교는 몇 교시 이후에 점심시간이 되면 요거를 4교시 후에 점심시간 다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심시간에 들어갑니다. 전체 시간표 관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설정, 수업 진행 시간, 점심시간에 설정해 놓으면 요게 이렇게 점심시간이 나타나고요. 기초 시간표에서 점심시간 설정 안 하면 요거는 비활성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몇 분이냐, 뭐 10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1교시 시작 시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리 9시부터 1교시다 그러면 쭉 나타납니다. 점심시간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맞지가 않는 게 점심시간 이 점심은 하나의 수업 시간으로 봐서요. 40분이면 쉬는 시간까지 10분을 이렇게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활용하시려면 이 시간을 좀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을요. 그래서 시간 설정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에서 행사 처리도 할 수가 있고요. 시간표에서 예, 아마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시간표에서 우리가 행사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일괄로 변경하는 기능도 있고요. 전신 시간표에 관리하는 기능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결보강 처리도 예, 교사별 결보강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합반 수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전체 시간표 관리해서 결보강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합반 수업하는 경우 같은 그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교사별로 이렇게 요 메뉴에서 교사별 결보강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교사를 찾아가지고요. 그리고 사유 입력해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보강 일지 조회 및 기한문 상신해서 결보강 일지 이렇게 교사별 결보강 처리를 하고 사유를 입력하게 되면 결보강 일지를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승인 요청 어떤 우리 학교는 결보강 일지를 쓰고 결보강 처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래서 나이스에서 결보강 일지 생성해서 상신하셔서 예, 다른 업무에 좀 편의성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동아리 활동할 때 우리가 결보강 처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수 시간을 동아리 업무 담당 선생님 이수 시간 등록하고 그다음에 교사별 결보강 처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시간표 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결보강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교사를 찾아서 결보강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뭐 승인 요청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요. 결보강 일지에서 승인 요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수업 교체 이력 관리, 예, 수업 교체할 때 만약에 이력을 추가하면 여기서 수업 교체 이력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교환 계획서를 쓰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용하면 좀 업무를 간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조금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1학년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요. 1학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따라서요. 올해부터는요. 1학년 학생들의 교과 출결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요. 1학년 수업 들어가신 선생님요. 자기 시간에 대한 출결 마감을 꼭 해주시고, 그러니까 출결 이상 있는 아이들은 체크하고 반드시 내 교과 출결 마감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교과 담임 선생님 마감한 그 시수는요, 교과 시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누적이 돼서 이걸 가지고서 1학년 학생들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한 출결 기본 계산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1학년 교과 선생님께서는요, 4시간 출결 마감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부에서는요, 출석 인정 결과하고 출석 인정 결과까지만 인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기본적인 현재는 출석 인정은 인정하고, 그 외에 질병 결석과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은 당연히 출석 시수에서, 학생 참여하는 시수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창체는 시간표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학기 말 과목의 학기 출결을 마감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학기 마감을 하지 않아도 중간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나이스에서는 구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자료를 조회해서 학생들한테 학생 현황을 확인해서 출결 현황을 확인해서 아이들의 위험한 아이들을 저희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창체 같은 경우는요, 3년 시수를 총합해서 학생들이 이수할 비율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2, 3학년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상관없이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목별 출결 관리는 1, 2, 3학년 동일하게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과목 담당 교사가 비고란에 이제 입력하는 사유는요, 담임교사 합격 출결 관리에서 마감할 때 사유란에 나타나요. 이제 지금은 근데 모든 교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맨 첫 번째 것만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1출결 마감할 때 이제 1출결할 때 사유를 입력하거든요. 이 비고란은 어디에서 나타나면 과목 출결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담임한테는 사유란이 나타납니다. 여기 쭉 해당 교시가 나타나고 그래서 담임교사가 1출결 마감할 때 사유를 입력하면 1출결에서 조회된 교과교사의 비고 내용 대신에 담임교사가 입력한 사유가 등록이 되고요. 다만 교과교사가 입력한 비고 내용은 과목주 출결 관리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1일 출결 관리에 담임 선생님이 사유를 입력할 때 그 비고란만 참고하라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 출결 관리에서요. 2025학년도 1학년 학생 같은 경우가 A 교사가 공통과목 1학년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공통과목 A 교사가 결국은 수업교환을 B 교사가 보강을 대신에 수업교환을 못하고 B 교사가 보강으로 수업을 했다면요. 당연하게도 B 교사가 보강으로 들어간 수업을 교과 마감해야지만 그 보강으로 들어간 교과의 출결 실수가 또다시 학생들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B 교사에게 보강 수업의 수업 정보가 나타나니까 올해 1학년 들어가시는, 물론 2,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보강 들어간 과목도 반드시 출결 마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교사가 1학년 나이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출결 관리 실시간에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게 단점이 나이스를 이용해서 출결 실수가요. 수업 교환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거는요. 교과 담당 교사가 등록한 출결 자료는 학교 담임 교사 수정할 수 없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오류는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교과는 교과가, 그리고 담임이 해야 되는 출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조회와 종래, 세 가지, 조회, 종래, 그리고 출결에 대한 종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출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쭉 있고요. 창체도 마찬가지 형태로 해야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학생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출결을 다 해야 됩니다. 다만 봉사활동은 자치 자율활동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스에서 학교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을 창의체험 활동이 자율활동에서 기록하게 될 때 봉사활동을 체크하게 되면요. 자율활동 실수에선 빠지고 봉사활동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1학년 학생들이 봉사활동 어디에 입력하냐? 그냥 봉사활동 누가 기록에 기준처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탁 학생의 과목별 출결과 관련된 게 좀 이게 복잡한데요. 이게 1학년 위탁 학생인데 중도 복귀할 경우가 있어요. 이 위탁 학생이 그러면
기관에서 교육받은 기관에 대해서 소속 학교에서는 개설 교과목의 과목 인정 시수를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줘야 되냐면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위탁 학생이 있으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다 이제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지금 좀 설명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과목별 출결 관리에서 이제 올해 1학년, 뭐 2학년, 3학년 학생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출결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 출결 관리에서요. 내가 과목을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3월 4일 날 수업을 1학년 2반 했으면 여기서 출결 마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결 마감을 해주시면은요. 교과 선생님 여기서 하고요. 담임 선생님은 출결관리의 출결관리, 일일 출결관리고는 예전에부터 많이 보던 메뉴거든요. 여기서 담임 선생님께서 3월 4일 날 들어와서 보면은 내가 해당 요 반에 마감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상이 없으면은 다 출결 마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어, 이게 되면 아직 미마감을 해서 그런데 교과 선생님들이 마감한 이거는 내가 수정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교과 선생님께서 마감한 출결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 쪽은 이게 꼭 교과 출결과 과목 출결을 교과 출결과 그리고 담임 출결에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되고 나면은요, 나중에 과목별 출결 관리에서 학기별 과목 출결 마감이라는 곳에서 오시면 내가 과목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공통수학에 보시면 1학년 2반에 보면 과목 교시 마감수하고 반별 1출결 마감 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일치가 되면은 학기별 과목 마감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게 클릭하게 되면 내가 마감 안 한 것도 나타나거든요. 이게 다 되면 이 자료를 이용해서 나중에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되면 추가 학습 대상자 이런 거에서 과목별 출결 현황을 조회하게 되면 이 학생이 이수냐 미이수냐는 걸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 과목별 출결 현황을 조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총 수업 시수의 76에 현재 시수 8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출결했고 결과하는 걸 보면서 이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목 출결과 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이걸 조회하려면 과목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다 출결 마감을 온전하게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반에 보시면 과목별 출결 현황을 보게 되면 1학년 2반 학생들 중에서 80 중에서 4번과 5번 학생은 다 충족했고 결과를 한 번씩 했는데 6번 학생은 40번을 결과를 했기 때문에 13시간이 부족해서 얘는 이수 대상이 못 된다, 미이수 대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과목별 출결이 올해 좀 이렇게 1학년은 좀 바뀝니다. 2, 3학년은 예전과 동일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탁 학생에 대한 과목별 출결과도 마찬가지로 위탁 학생이 만약에 저기서 위탁 과정을 다 수료하면 상관이 없는데 위탁 학생이 중간에 복귀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학생에 대한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 기간 동안에 대한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출결 시간, 이수 시간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과목 위탁 실무 과목 추가해서 여기서 우리 학교 교과목을 먼저 등록을 찾아야 됩니다. 국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국어.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 기간의 과목, 그러니까 국어하고 매칭될 과목을 찾아가지고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국어가 있으면 이렇게 학점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 수업 시수, 학점 입력하면 수업 시수가 자동으로 나오고요. 이거에 따라서 위탁 기관에서 하는 시수, 이런 결과 시수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거는 아마 위탁과 관련된 공문이 따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제목은 재적학교, 그러니까 소속 학교의 과목명이고요. 두 번째 학점은 위탁교육기관의 같은 과목 개설학점이고 총 수업 시수는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현재 수업 시수는 위탁 기간 동안 위탁교육기관에 수업한 시수, 결과 시수는 이 학생이 빠진 시수입니다. 단점은 현재 이거는 위탁 기간에 있는 과목하고 우리 학교 과목이 같거나 혹은 유사 과목이 있을 때고요. 연계할 수 없는 과목은 아직 교육부에서 관련된 거를 좀 논의 중이랍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없는 과목 처리 방법은 앞으로 안내가 학교에 될 겁니다.
예, 쭉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도 복귀할 때 학교에서 되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출결 마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학기별 출결 마감하면 시간표 수정 작업 못 합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기별 출결 마감도 할 수 있고요. 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업무 담당자가 출결 마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과목 전체는 나중에 학기별 출결이 끝나면 과목 전체를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과목 전체 쭉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성적 마감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성적 마감뿐만 아니고 출결도 다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육 위탁 학생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육 위탁 학생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주의할 거는 예, 대한교육 위탁 학생을 등록할 때 예, 간혹 기타로 등록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교육 위탁 학생을 다 등록하고 나면은 우리가 출결을 우리가 어디에서 입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학생이 소속교에 등교하는 날이 없는 때는 그냥 대한교육 위탁에서 학적에서 예, 위탁 학생을 등록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등록하면은 예, 본교라고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 출결 관리에서 여기서 등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 달에 위탁 학생들, 얘네들이 다 위탁 기관에서 등록했으면 위탁 기관에서 온 자료 여기다 수업 일수부터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 등교하는 날도 있다라고 하면은요, 먼저 학적의 일일 출결 관리에서 마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월을 마감한 다음에 위탁 출결 관리에서 방금 했던 거에서 합산해서 등록을 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